자, 관세사 회계학, 이제 2017년도 대비 이 강의인데, 사실은 이제 2016년도 시험이 너무 쉬워가지고, 내년은 반드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올해 1000명을 뽑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2차 시험 거쳐서 내년에 유예생으로 넘어간다 생각하면은, 내년에 1차에서 또 그렇게 뽑아버리면, 2차 경쟁률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올해 이 1차 시험에서 합격생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내년에 1차를 적게 뽑아야 2차 경쟁률이 보통 자기전 시험들이 다 그래요. 2차 경쟁률이 너무 심하게 막 뭐 100대 1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년 시험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에? 예, 특히나 여러분들 이 16년 말고 예전에 보면은 회계학이 이 56%가 회계학 때문에 떨어지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현상이 있다 보니까 내년도 시험은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렇게. 자,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재무회계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이제 거기 기출분석표를 잠깐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자, 2010년부터 해서 16년까지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이 부분은 뭐냐면, 거기 이론하고 자산이라고 해서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이론하고 자산 해가지고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이론 및 자산 총계가 나와 있죠? 이론 및 자산 총계. 그러니까 이제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특수회계 쪽 빼고, 이렇게 있으면은 첫 번째 장, 요 뒷장에, 뒷장에 보면은 이론 및 자산 총계라고 해서 매년 반이 나오죠. 40문제 중에서 20문제가 자산 파트에서 다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사실은 앞부분에 개념체계하고 이론 파트 있어요? 그거하고 여기 자산 파트만 공부해도 20문제가 나온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뒤에 특수회계 쪽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좀 분석을 해보면 앞부분에 다 한 반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20문제 중에서 10문제가 또 원가 쪽이에요. 그러니까 10문제에서 뭐 특수회계 쪽 이 회계를 모르던 사람들이 그냥 무슨 딴 나라 말 같이 나오는 그런 회계들이 있는데 거기서 10문제 나눠 갖는단 말이에요, 이게. 일단 뭐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자, 근데 가장 최근에 나온 2016년도도 한번 봐보세요, 한번. 자, 2016년도에도 보면은 이론하고 자산 파트에서 몇 문제 나왔어요? 딱 20문제 나오잖아요, 이게. 거의 거기서 한두 문제 차이가 날 뿐이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문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나머지가 이제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데서 이제 10문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 쪽에서 파트별로 거의 한 문제씩 이렇게 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래서 이제 파트마다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세요, 이거. 이렇게. 그래서 왜냐면은, 여러분들 수험생이에요. 여기 뭐 박사학위 받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제 경우에 맞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자, 뭐 그 정도 보시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시간이 없으니까. 자, 재무회계, 거기 기초라고 해서 16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한번. 재무회계 기초다. 자, 제가 장마다, 6년 동안 이 출제 포인트를 좀 잡아놨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회계 순환 과정, 뭐 이거는 아주 회계 원리인데, 이번 연도에 나왔죠? 16년도에. 너무 쉽게 나왔어요, 이거. 이거 순서 배열하는 거.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이거는. 이런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합계자산 시산표가 예전에 13년도에 한번 문제에 시산표가 주어졌는데, 볼 줄을 모르는 거죠. 시산표가 뭔지.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것은 자본 관련 계산이다라고 해서, 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건데, 거기를 계산 문제 곁들여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매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자, 이제 회계 기초 쪽에서 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가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자, 거기 회계의 기본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시간이니까,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네? 원리가 좀 안 돼 있으신 분도 있으니까.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이용자가 있죠. 정보 이용자가,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이거 난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건 이제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럼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는 자신들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만들어가지고 그 정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을 한다 이런 얘기죠. 전달.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이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다. 정보예요. 정보. 여러분들이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정보를 보고 있고. 그래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 어떻게 생겼구나. 그리고 이 사람 성격이 어떻다라는 거. 그런 것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자, 회사가 그런 정보를, 자, 식별하고, 이렇게 측정한다. 식별하고 측정한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요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많은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을 우리 회계적인 용어, 요 활동을 회계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걸 보고 식별이라고 그래요. 식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원들하고 밥 먹으러 갔어요. 그러면 회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직원들하고 회식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회계학에서는 그 직원들 와서 밥 먹는 걸 보고 이렇게 식별, 먼저 그 활동을 어떤 용어로 누구나 알아먹을 수 있게 그렇게 딱 정하는 건데, 그걸 보고 개정 과목이라고 그래요. 개정 과목. 자, 그래서 이 개정 과목을 정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 개정이라는 게 뭐예요? 유사하고 동일한 거래. 자, 유사하고 동일한 거래. 자, 요곳의 집합 장소다. 집합 장소. 이렇게.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들어와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데, 여기 문 앞에 이름표가 있어요. 관세사. 관세사반. 이렇게. 여러분들 생리 다 틀리죠? 근데 여기 보면,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를 샀다. 근데 컴퓨터 종류가 많죠. 무슨 뭐 삼성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컴퓨터 있고 책상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유사하고 동일한 거래라는 얘기는 이 회사에서 뭐 하기 위해서 산 거예요? 사용을 하려고. 컴퓨터나 책상을, 자, 컴퓨터 A, 컴퓨터 B, 컴퓨터 C, 책상 A, B, C, 재무제표 다 올려요. 그 재무제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책보다 더 두꺼워지겠죠, 이게.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유사 동일한 거래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보고 비품이라고 한다. 회계. 자, 회계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뭐 다 알지만은 그거를 좀 더 공통적인 용어로 바꿔놓은 거, 그걸 뭐 개정 과목이라고 한다. 개정 과목. 개정 과목은 뭐예요? 유사 동일한 거래들을 어떻게 한 거? 집합시켜 놓은 거. 거기에다 이름표 붙여놓은 게 뭐예요? 과목이다. 개정이 있고 거기 과목인데 과목은 이름표. 요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자, 아까 직원들하고 식사했는데 뭐 김치찌개 먹은 사람이 있고 뭐 된장찌개 먹은 사람이 있는데, 여하튼 어떤 회식한 거예요. 그리고 복리후생비다 이렇게. 이렇게 가급적이면 요약 정리하고 있어요. 회계는. 자, 거기다가 측정을 하는데, 측정은 거기다 뭘 붙이는 거예요? 금액을 붙이는 거다. 이게 이제 회계의 출발이에요. 자,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회계인지 뭔지 모를 때 활동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회계적인 용어로 바꾸는 첫 출발이 뭐다? 개정 과목은 금액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예전에는 회사에 관심이 있어서 회사에서 돈이 나가는 것만 정리했어요. 그걸 보고 단식북이라고 그래요. 한쪽만 보고 기록하는 거. 그런데 그거를
이쪽도 정보 이용자 쪽도 같이 적어주는 거. 장부에 두 개가 같이 적어진다 이거예요. 그 두 개가 같이 적혀진다라고 해서 복식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복식북인데 자 중요한 거는 여기 정보 이용자들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채권자예요. 채권자. 자 그리고 주주예요. 주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돈을 회사에 투자할 거냐 출자할 거냐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 이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는 쪽이죠.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불러요. 대여자라고 그래요. 돈 빌려주는 사람. 네? 돈 빌려주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지금 대변의 약자가 이게 CR이에요. CR. 대변. 네? 돈 빌려주는 쪽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대변이다. 이거 대변이다. 네? 이렇게. 자, 회사는 뭐해? 다 자금을 조달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가지고 투자해서 벌어들여서 이자 주고 배당 주고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자, 이걸 보고 차입자라고. 차입자. 이쪽을 보고 뭐라 그래? 차변이라고 그래. 네? 차변. 자, 차변을 DR 이렇게 불러요. 네? 차변의 약자가 DR이에요. 대변의 약자가 CR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옛날에는 뭐해? 회사에 돈이 나가냐 들어오냐, 즉 현금 출납에 관심이 있어서 단식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거래가 복잡하니까 돈이 들어왔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에? 그래가지고 이쪽도 같이 장부에 기록한다. 장부에 기록한다를 북이라고 그래요. 장부기입의 약자. 에? 장부에 어떻게 한다? 기입한다라고 해서 북이라고 그래. 북이. 근데 장부에 어떻게 기록해요? 복식으로. 에? 복식으로. 복식은 어디하고 어디? 이쪽하고 이쪽을 다 기록한대요. 근데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해야 돼?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해야 돼? 계정 과목과 뭘로? 금액으로 나눠가지고 기록해요. 나눈다라고 해서 그걸 보고 분계라고 그래. 이해돼요? 분계다. 자, 이거를 예전에는 한쪽만 좋아했었는데 이제 복식북이는 차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계정 과목과 금액을 적더라. 자, 이렇게 나눠서 차대변으로 적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분계라고 한다. 분계. 그럼 보세요. 회사가 무슨 활동이 일어나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분계해야죠. 두 번째가 이렇게 분계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채권자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똑같이 맞출게. 자, 10억을 돈을 빌려줘요. 주주가 또 10억을 돈을 빌려주면 자, 회사는 돈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지요. 현금이 10억이 들어온다. 이렇게. 자, 현금이 10억이 들어와요. 이렇게. 자, 여기 채권자가 10억 주면 회사에 10억 들어오고 주주가 10억을 출자하면 회사에 10억이 들어오죠.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돈 들어온 거 누구한테 받았든 간에 다 돈이죠. 옛날 사람들이 사실은 이 회사한테 들어온 것은 구분하지 않았어요. 구분하지 않아가지고 이걸 보고 자산이라고 불렀어요. 자산. 네? 자산이라고 그랬어. 자산. 근데 중요한 거는 자산이 이렇게 20억이 늘었는데 왜 늘었느냐? 왜 늘었느냐? 그 원인을 찾아서 예전에 장부에 안 적어서 단식북이라고 했는데 그걸 장부에 적다 보니까 그걸 복식북이라고 그런 거예요. 네? 현금 10억이 왜 들어왔어요? 봤더니 채권자한테 받았죠. 근데 채권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받아가는 사람들의 이자. 근데 주주는 원금을 상환하는 게 아니죠. 회사에 돈 들어오면 회사에서 돈 빼갈 수 있다 없다? 뭐 빼갈 수 없죠. 왜 빼갈 수 없어요? 주주가 출자하고 나면 다른 사람한테 주식을 양도하는 거지 회사한테 원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주주는 회사가 망할 때 자녀 재산을 분배해 가지고 갔죠. 최종적으로는. 네? 그래서 회사하고 생명을 같이 하니까 주인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입장에서 이걸 바라봐야 돼? 여기 격리 담당자 입장에서는 주주도 뭐다? 우리 회사에 돈 빌려준 사람이에요. 네? 돈 빌려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 나중에 자녀 재산을 분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배당을 주는 사람이다. 자, 그럼 봐보세요. 이렇게 돈 들어왔는데 그 원인이 달라요. 이렇게 원인이 달라서 이 채권자한테 돈 빌려온 거, 원금 갚고 이자 줘야 되는 이 사람들 보고 뭐라고 부른다? 부채라고 한다. 그리고 회사하고 끝까지 같이 가는 이 주주를 보고 뭐라 그래? 자본이라고 한다. 자본이라고 한다.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옛날에 사실은 이제 거래가 복잡해지면서 그 상업이 발달되면서 옛날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테이블로 이렇게 쪼갰어요. 이렇게 테이블로 이거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여기 이제 대여자 쪽을 먼저 불러줬죠. 대차를 비교하는 표다. 이게 뭐 예전엔 대차대조표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재무상태표라고 불러요. 네? 재무상태표. 그래서 이제 그 재무상태표 파이낸셜에서 이제 FP 포지션 이렇게 이제 부르죠. 재무상태표. 옛날에는 이제 이 밸런스 시트에서 이제 BS라고 불렀어요. 네? 이렇게. 지금은 이제 FP 재무상태표 이렇게 이제 부른다. 자,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중요한 것은 자산이 얼마예요? 합쳐가지고 얼마에? 20억이죠. 여기 지금 부채와 자본 합쳐가지고 얼마에? 20억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복식부기로 하게 되면 같은 금액이 차대변에 적히게 돼 있는 이 같죠, 이게. 이제 그것이 이제 대차 평균의 원리다. 대차 평균의 원리. 이렇게 복식부기의 두 가지 특성은 대차가 같다. 대차 같다. 자, 두 번째. 자,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하나의 거래는 복식부기에 따라서 차대변으로 적게 되어 있죠. 이중성이다. 이중성. 거래의 이중성. 자, 이것은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다.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그럼 봐보세요. 돈 10억이 왜 들어왔어요? 원인이 뭐예요? 채권자가 빌려줬으니까 들어왔죠. 그래서 회계 처리하면 원인과 결과가 다 나와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직원들하고 식사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돈이 나가요. 현금이 나가요. 왜 나갔어요? 직원들하고 식사했으니까. 그 붕괴의 원인과 결과가 다 나와야 안 나와요? 다 나오죠. 네? 이렇게. 자, 지금 말해서 이제 뒤에 가서 볼 건데 여기 이제 현금 이렇게 나가면 그 원인이 여기 적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주로 비용이에요. 그 비용은 항상 어디 적혀야 돼? 돈 나간 거 원인이 차변이지, 차변. 네? 돈이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냐? 알고 봤더니 이자 수익이더라. 외우면 안 돼, 외우면. 이해를 하지. 그냥 쑥 이렇게 풀어야지. 네? 왜 들어왔냐? 이자 받아서 들어왔다, 이거. 네? 붕괴의 그 원인 결과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네? 이렇게, 이제 돼 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 원리를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복식부기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복식부기의 원리다, 이렇게. 자, 그러면 복식부기는 대차가 같아야 돼요. 거래는 이중적으로 차대변으로 적혀야 되고. 자, 그런데 장사를 해서 만약에 기말에 가서 자산이 25억이 됐어요. 자산이 25억 됐으면 이쪽 대변의 부채 자본도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원래 지금 20억이잖아요, 이게. 그 20억인데 뭔가가 5억이 늘었죠? 뭔가 5억이 늘었어요. 그래서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1년 동안에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5억이 늘었냐. 그걸 좀 알려달라. 누가 그러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회계는 누구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정보 이용자 때문에 나온 거예요. 네? 정보 이용자를 보호하려고. 네? 정보 이용자 보호하려고. 그 5억이 어떻게 들었는지 알려달라. 이거는 순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펼쳐놓은 것이 수익과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수익과 비용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걸 보고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이다. 단기에 벌어들인 순이익이다. 뭐라고 불러요? 단기 순이익이라고 불러요. 순액. 네? 자, 그러면 수익이 100억이고 비용이 95억이어서 5억이 남았더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네? 근데 보니까 여기 비용에 뭐가 있냐면 이자 비용이 있어요. 이자 비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자 비용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채권자 가져가죠. 이자 비용은. 자, 그러면 회사가 활동을 해가지고 벌어들였는데 우리 그 번 것 중에서 이자 비용은 채권자가 챙겼어요. 그럼 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는 자기 몫을 챙겼는데 지금 챙기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주죠. 그러면 이 나머지는 누구 몫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 몫이? 주주 몫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주주 몫이다. 주주 몫이다. 이렇게. 그럼 이거 보세요. 여기 10억 원이 있어요. 이거 주주 몫이죠. 근데 이것은 원금이죠. 근데 회사에 출자했더니 이 원금 가지고 벌어들인 게 얼마 벌어들였어요? 얼마 벌어들였어요? 5억 원 벌어들였죠. 5억 원. 네? 5억 원. 5억 원 벌었잖아요, 이게. 이거 주주 몫이란 말이에요. 주주 몫.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저기 이 회사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늘어나면 좋은 거죠.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반대편을 보면 그 자산을 어떻게 형성했냐면 돈을 빌려와서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 대변은 회사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좋은 거, 회사 입장에서 좋은 것은 차변에 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안 좋은 것은 저쪽, 돈 빌려주는 쪽, 대변에 간다. 자, 이걸 나눠서 기록하는 걸 분계라고 하고, 그렇게 기록하는 걸 복식국이라고 그래요, 이게. 자,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면 회사 입장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자산이 증가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자산이 증가하면 좋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산의 왜? 증가. 자산이 감소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자산이 감소하면 회사 입장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이게. 자산의 뭐에? 감소. 부채가 증가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부채가 증가하면. 안 좋잖아요, 이게. 어디 적혀야 돼? 부채의 증가. 자, 부채가 감소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회사 입장에서. 항상 붕괴는 회사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부채의 뭐다? 감소. 자, 회사 격리 직원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자본이 증가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출자자한테 돈 받은 거, 돈 빌린 거란 말이에요. 에? 격리 직원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자본의 증가는 안 좋은 거다. 누구 입장에서? 격리 직원 입장에서 배당 많이 줘야 되고, 에? 돈 빌려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본의 뭐다? 증가. 이렇게. 자, 그럼 자본이 감소하면 배당을 적게 줘도 되죠? 자본의 뭐다? 감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1년 동안 장사해서 벌어들인 게 당기순이익인데 당기순이익은 누구 몫이에요? 누구 몫이에요? 주주 몫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주 몫. 그럼 주주 몫이면은 여러분들 수익이라는 게 늘어나면 주주 몫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늘면 주주 몫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잖아요, 이게. 네? 수익에서 비용 빼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이 자본의 증가는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대변이잖아요, 이게. 수익의 발생은 결과적으로 자본의 증가로 간다. 수익은 임시계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장사해서 매출이 100억이 나왔어요. 근데 내년도 1월 1일 날 매출은 얼마가 돼야 돼요? 내년도 1월 1일 날 매출 얼마가 돼야 돼요? 내년도 1월 1일 날 매출은 제로부터 다시 시작이잖아요, 이게. 그 해 없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임시계정이에요. 얘네들은 영구계정이에요. 자, 현금이 100억이 있어요. 그럼 내년도 1월 1일 날 얼마로 시작해요? 100억 가지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자, 또 이거 한번 봐보세요. 비용이 늘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늘면. 주주 몫은 어떻게 돼요?
주무수 줄잖아요, 이게. 주주목시 줄어드는 거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차변이에요, 차변. 비용의 뭐에? 비용의 발생. 제가 여기는 증가 감소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발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자산부채 자본은 내년도 1월 1일 날 이 저번 연도에 증감해가지고 내년도 1월 1일 날 그 자산부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수익비용은 뭐예요? 증감이 아니죠. 내년도 1월 1일 날 첫 출발이에요. 다시 제로부터 다시 시작이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가장 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붕괴의 원리에서 차변과 대변의 이 구성 요소를 결합해서 붕괴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돼요? 요거 이해를 해야 돼요. 암기하면 이건 얼마 못 가요, 이게. 네? 이해를 하시라.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하고 연결을 해서 생각하실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처음에 자산이 얼마가 있었어요? 20억 있었죠. 부채가 얼마가 있었어요? 부채가 10억 있었어요. 그리고 자본이 얼마가 있었어요? 10억 있었다. 자, 그러면 이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자산은 뭐하고 뭘 더한 거다?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렇게. 그럼 이론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에? 기출문제하고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에? 자, 요거를 좀 외워다. 에? 이 원리를 좀 알아라. 자, 그리고 또 알아둬야 될 것은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자본은 자산에서 뭘 뺀 거야? 부채를 뺀 거다. 산수잖아요, 산수. 에? 외우자. 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X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뭐가 어떻게 됐어요? 총수익이 얼마가 제가 났다고 그랬어요? 100억이. 그리고 총 비용이 어떻게 됐어요? 95억이. 자, 그랬더니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발생했어요? 5억이 발생했더라. 자, 그랬더니 X1년 말에 가서 자, 자산이 얼마가 됐다? 아까 저기 했잖아요, 저게. 25억이 됐잖아요, 이거. 자, 부채는 변동 없다고 가정하고요. 자, 부채 이렇게. 자, 부채는 10억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본이. 자, 이 자본이 우리 기초 자본 얼마? 10억에다가 장사해서 벌어들인 거. 이걸 보고 이익잉여금이라고 그래요. 뭐 단기순이라는 용어도 알아두시고, 이것이 이 자본 쪽의 개정 과목은 이익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은 장사해서 벌어들인 거. 그래서 이것이 이익잉여금이다. 이렇게 5억 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기출문제하고 연결시키면 기초자본이 얼마예요? 10억이죠. 그러면 기말자본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료에 보면은 당기순이익이 있으면 더해줘요, 빼줘요? 더해주는 거잖아요, 이거. 더해가지고 얼마가 되는 거야? 15억이 되는 거지, 이게. 이거 이제 아주 기초부터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기초자본이 있더라, 이렇게. 그리고 당기순이익 더해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이 회사는 이 영업활동에서 장사해서 벌어들인 거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중간에 이 유상증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상증자. 여러분들 유상증자라는 말은 뭐냐면 돈 받고, 유상으로 돈 받고 자본금을 증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본 10억 원은 원금이죠. 출자받은 원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장사해서 벌어들인 거죠. 성격이 다르다 이거예요. 성격이. 그리고 유상증자는 뭐예요? 이거는 또 다른 원금이죠. 또 다른 원금이잖아요, 이게. 그럼 자본을 증가시켜요? 증가 안 시켜요? 증가시키죠, 이게. 그러면 기초자본이 있고 중간에 유상증자 있으면 더해줘요, 빼줘요? 더해준다. 그리고 중간에 장사해서 버는 게 5억 있으면 더해준다, 빼준다? 더해준다. 더해준다. 자, 그리고 유상감자가 있어요. 자, 감자. 이거
돈 주고 자본금을 감소시킨 거예요. 네? 돈 주고. 그러면 회사 내부에서 원금이 빠져나간 거예요. 네? 그러면 기초자본에다가 얘는 더하고 얘는 어떻게? 빼고 얘는 어떻게 하고? 더하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말자본이 됐죠. 자, 여기도 또 하나 추가시킬게요. 자, 회사가 장사해서 번 것 중에서 주주들한테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배당이에요. 에? 그러면 자, 현금 배당을 하더라. 현금 배당을 하더라. 이렇게. 그 현금 배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번 것 중에서 주주들한테 주는 거니까 더해줘야 돼, 빼줘야 돼요. 지금 주주 몫이라는 게 자본인데 자본의 변동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죠. 기초자본에다가 자, 유상증자 더하자, 유상감자 빼자, 현금 배당 어떻게 해라? 빼라. 당기순이익 어떻게 해라? 더해라. 그럼 뭐가 된다? 기말자본이 된다. 에? 요거 거의 매년 이 형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에?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에? 자, 그래서 이제 그 교재의 내용들 자 16페이지, 17페이지 뭐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세요. 자, 그 18페이지 그 예제 1번 한번 봐보세요. 예제 1번. 자, 다음 자료로 기업의 기말자본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기초자본이 주주 몫이에요. 50만 원이에요. 근데 기중에 유상증자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줘야죠. 유상증자 더해줘야죠. 그리고 기중에 유상감자 어떻게 해야 돼요? 빼줘야죠. 자, 기중에 총수익은 주주 몫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기중의 총비용은 주주 몫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줄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순액을 더하자. 자, 뭐 그거 계산 해주시면 되고. 자, 예제 2번 봐보세요. 자, 제1기 기초자본 가에 들어갈 금액은 얼마냐? 자, 기중에 유상증자 더해줘야죠. 현금 배당은 빼줘야 되고 당기순이익은 더해줘야죠.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2기의 기초자본이 제1기 뭐예요? 제2기 기초자본이 제1기 뭐다? 기말자본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기말자본 150만 원이 나오려면 기초자본이 얼마이길래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셔야지 이거.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번 봐보세요. 그 나번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기초자본이 얼마예요? 150이죠. 거기다가 유상증자 더해주고 현금 배당 빼주고 그리고 당기순이익 얼마를 더했길래 200만 원이 됐느냐. 지금 이해돼요? 그렇게 이제 계산하셔야 돼요. 이거. 요거 먼저 기본을 갖추고 거기에 응용을 들어가야 돼요. 좀 이따 이제 응용 나올 거예요. 여기 응용인데 그거 좀 어려워져요. 주식 배당 나와야지. 이런 거 무상증자 이런 것들. 그게 나왔을 때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렇게까지 가야 돼요. 지금은 이제 기초니까 기초만 훑고 넘어가서 너무 어려운 거 보지 마시고. 자, 이제 그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9페이지 그 부기의 종류, 단식부기, 복식부기 뭐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사실 이제 그 프리스쿨 쪽에서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여기 간단히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죠, 이거는. 넘어가시고. 자, 20페이지 그 재무제표 종류, 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5가지 외우셔야 되고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 이거 다 누가 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정보 이용자가.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 나왔고 요걸 보고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나오고 그리고 주주들은 당기순이익 중에서 얼마를 배당을 할 거냐 이걸 얼마 배당할 거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경청계산인데 그건 뭐 재무제표가 아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자본 주주들의 몫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게 자본 변동표고 여기 캐시플로우의 변동을 나타내는 게 현금 흐름표인데 아무튼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붕괴의 원리. 자, 차변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참조하세요. 이라고 대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수익과 비용. 수익이 왜 대변에 적혀요? 수익은 누구 몫을 늘리기 때문에 주주 몫을 늘리는 항목이란 말이에요. 주주 몫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자본의 증가는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대변이잖아요, 이게. 같이 움직인다니까, 이게.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본이 증가하는 것을 그 명세서가 바로 수익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증가했다라는 거. 그리고 비용이 증가하는 거 마찬가지고. 이렇게. 뒤에 가서 또 보죠. 자, 이제 첫 시간의 결론은 거래의 8요소 좀 알고요. 첫 시간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자산은 부채 플러스 뭐다? 자본. 네? 첫 시간의 결론은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 기초 자본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거기다가 유상, 증자는 더하고, 자, 유상, 감자는 빼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은 빼자. 자, 그리고 단기에 벌어들인 순이익이 있으면 더해주자. 자, 요 정도만 하고, 더 어려운 항목들은 좀 더 공부하고, 그러면 뭐가 된다? 기말의 자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시간에 이 기출문제하고 관련된 것은 요거 좀 알자. 요거 좀 알자.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보고요. 거기 기본 문제라고 돼 있는데, 자, 거기 이 1번하고 2번 나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좀 순서대로 배워야 될 것 같아. 거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좀 어려워할 수 있어요. 이거 선수, 선급, 미지급, 미수 이런 거 있죠. 근데 해결해야 돼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내에 해결할 거야 이거.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고 22페이지 보면은 거기 회계 순환 과정. 요게 이제 16년도에 나왔죠. 이거 너무 쉽게 나왔더라고요. 이거 아주 회계 원리이라. 회계 순환 과정을 나열하는 건데, 처음에 가장 먼저 뭐부터 있어야 돼요? 회사가 무슨 활동을 해야죠. 거래가 발생해야 돼요. 자, 그래서 거래가 발생을 하면, 자, 그 거래를 회계상의 거래라고 그래요.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분개를 해야죠. 분개한 거를 모아놓은 게 분개장이에요. 이게. 그리고 분개한 것을 이 계정에다 옮겨 적는 것을 우리가 총계정 원장에다가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그래요. 전기. 이렇게. 전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 분계, 우리 수정 분계 이런 것들 한다. 수정 분계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정 후 시산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계정을 마감하죠. 각 계정 마감한다. 각 계정 마감해요. 자, 그런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재무제표 작성한다. 이게 이제 회계 순환 과정. 제가 봐서는 또 나오기는 좀 그래, 이거. 너무 기초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이제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실무에서 저희 실무자들이 하는 것은 분개, 그리고 결산 수정 분개. 그러니까 사람이 컴퓨터에다가 이 원시 데이터만 놓주면 나머지들은 지금 다 자동 작성해. 그만큼 지금 컴퓨터가 이 실무에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제 참 없어질 직업도 많아지고, 어떤 관리직 같은 거는 이게 패턴이 같은 거는 컴퓨터가 다 지금은 해주는 컴퓨터라. 지금 이 부분만 지금 컴퓨터가 못하고 우리가 원시 데이터 집어넣어주고 나머지는 다 자동 작성해요. 이렇게. 아무튼 요 흐름은 알고 계시라. 뭐 한 거 말씀드리면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 가서 세무 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 흐름만 좀 봐주시고, 거기 회계상의 거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기초라
조금만 쉬었다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우리 앞쪽은 좀 빨리 나가도록 하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